자, 마사코의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제일 인상에 깊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마스코의 질문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냥 이렇게 미국이 폭탄을 터뜨린 거를 다른 쪽의 입장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본 것도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은 좀 잔인해서 저는 읽을 때 좀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잠깐만요. 저는 잠깐만요. 이따가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이어폰 때문에 조금만 있다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승민이 먼저 해주세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인상 깊었습니다. 딱히 더 특별히 인상 깊은 건 없었고 전체적으로 다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다음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는 뭐 여기 있는 뭐 이야기들 중에서 몇 가지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뭐야 남작의 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 친일파들의 어떤 그런 논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마사코의 질문에서 그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논리라던가 일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일본인의 관점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 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여기 잠들어라 새야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위안부 이야기가 나와서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거 보기 전에 뭐 하나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위안부 이야기가 실린 내용이 좀 있었는데 그게 생각나서 좀 더 인상이 깊었어요.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는 마스코의 질문에서 미국이 일본한테 폭탄을 떨어뜨렸잖아요. 그게 일본의 죄 값을 치른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미국이 이번엔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본이 폭탄을 떨어뜨린 게 사실 좀 통쾌하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까지 민간인들을 학살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한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일본이 약간 미국이 너무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잘한 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이쪽에 조센징이라고 놀리면서 조선인한테 안 좋게 대했던 사람이 있어도 어쩌다 보면은 가끔씩은 진짜 괜찮은 사람도 몇 있었을 텐데 그냥 이거는 민간인을 전체 학살한 건데 또 그냥 한국인 시점에서 또 다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일부는 도움이 되기도 했으니까 이게 뭐로 단정 지을 순 없긴 한데 너무하진 않았지만 음, 그래도 아예 뭐랄까 약간 되게 너무하진 않지만 약간 죗값을 치러서 통쾌하다 이런 기분도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선택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딱히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표현이. 네. 그러면 승민이 말해주세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일본이 민간인들까지 뭐 핵폭탄 투어 그런 거 나오는 다른 책 읽었는데 그럼 또 미국 민간인까지 폭탄 만들고 그랬다는 걸 보면 핵폭탄 안 떨궜으면 일본은 끝까지 저항했을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일본의 식민지고 그렇게 일본한테 이렇게 나와 그런 나라들 고통은 늘어났을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일본이 당시 상당히 그 망하는 것이 예정돼 있었고, 사실은 뭐 시간은 연합군 편이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 핵폭탄을 사용해서 많은 민간 희생자를 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야 될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어떤 그런 정치적 판단의 어떤 그런 결과였다고 보는데, 결국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어떤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 뭐야, 그런 그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민이. 아이고야. 74페이지. 그 196페이지에서 마사코가 계속 할머니한테 뭘 물어보는데 만약에 자기 할머니였으면 어떻게 답했을지. 네. 저는 그냥 모른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우 말해주세요. 저라면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성이 말해주세요.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게 이 할머니가 원래 취했던 행동 자체가 잘못됐고 이게 일본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손녀한테 확실하게 역사를 가르쳐 주겠지만 이 할머니 자체가 돼서 이입을 해보자면은 지금 제 생각대로는 불가능하고 오히려 할머니처럼 약간 되게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급급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선생님 말해주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할머니가 만약에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면 저는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해 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 뭐 일본과 미국의 사이는 어떠했고 왜 그 전쟁이 일어났으며 미국이 왜 그런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본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또 뭐 미국이 또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이른바 피해자적인 어떤 그런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또 다른 그런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성이. 저는 일단 여기 142쪽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순위를 보내가지고 이 뭐라 하지? 데라우치 선생님을 약간 피하라고 얼른 얘한테 전달하라고 막 아버지가 살인자가 돼도 좋냐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만약 자기였다면은 이때 어떤 선택을 했을 건지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은 갔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여기 어머니 말에 이 철없는 거사 너희 아버지가 살인자가 돼도 좋다는 거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들어보면은 진짜 시작 얘네가 먼저 잘못을 하고 아무리 복수를 하고 싶어도 그 복수는 나중에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하면 사실 똑같은 사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일단은 간 다음에 나중에 확실하게 이 역사대로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고 그러고 싶어요. 승민이는요? 저는 그래도 뭐 또 여기서 살인을 하면 나중에 일이 더 커져갖고 자기까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갔을 것 같습니다. 네, 지유는요? 저도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피하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나빴긴 했지만 그동안 학교에서 봤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주 조금 0.0001%의 정의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라면 가서 말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뭐 이성적으로는 사적인 복수는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만약에 제가 그 아버지였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감정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분명히 그를 그대로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 뭐 일본에 가서 그가 처벌받는다거나 이런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죽이고 뭐 이것까지야 너무 과하다 하지만 최소한 멀미라도 때리고 무릎 꿇혀서 정말 사죄라도 받아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뭐 그런 그 감정풀이 뭐 이런 건 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네. 다음으로 여기 157, 158쪽에 보면은 친구들이 막 그 사치코가 조선인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막 엄마가 왜 하필 너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니? 그 다음에 도망난 분필을 묶어가지고 얘 때려서 코피 나게 하고 밥 먹는 거부터 일일이 시비 걸고 사과도 못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만약 자기가 사치코였다면은 어떤 대응을 했을 건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얘네가 괴롭히는 게 이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사실 이게 되게 잘못된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음, 경찰 신고? 이쪽이 가장 먼저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해결을 한다면은. 승민이는요? 저는 참았을 것 같습니다. 놀리는 것도 무관심으로 대응하면 안 놀리는데 그냥 참고 어쨌든 참으면 나중에는 안 놀릴 것 같습니다. 네, 지우는요? 저도 참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거기에 있는 일본 선생님한테 말해봤자 어차피 일본이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참으면서 한국어로 욕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뭐 저는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 건가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국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설득했을 때 그런 설득이 가능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면 뭐 이야기를 해볼 만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설득이 안 된다고 했었을 때 뭐 승민이나 지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냥 이렇게 참고 있을 건지 아니면 저항하는 것이 더 나을 건지 그래서 어쨌든 뭐 가장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차별받지 아니하고도 자기를 잘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그 행동들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저 마지막으로 여기 81, 82쪽에 보면은 여기 가즈오? 얘가 실수로 일본 부인한테 흙탕물이 튀게 했는데 그때 실수로 이 한국어를 조선말을 써버려가지고 이제 얻어맞다가 진척이가 달려들어서 막아줬는데 만약 자신이 진척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했을 건지가 궁금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때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끼어들어서 일이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고 본인도 조선인이니까 일단 그 다음에 사실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만약 제가 진석이었으면 진짜 가족한테 짜증이 났을 것 같았는데 이거를 그냥 되게 약올로 그러니까 굳이 위험 감수 안 하고 그냥 갈 것 같았어요. 저는 제 갈 길. 승민이는요? 저도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애한테 짜증도 나고 굳이 참견했다가 나한테 좋을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지우는요? 저도 그냥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침입하기 때문에 걔에 대한 기분이 안 좋고 괜히 끼워봤자 저한테도 이득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뭐 내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그 아이가 그 일본인인 것처럼 한국이 조선인이면서도 더 일본인처럼 행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되고 그의 잘못을 깨우쳐 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면 그 아이가 일본인에게 당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봐, 너는 일본이 될 수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그 아이를 그 교훈을 주고 그 아이를 설득하는 어떤 그런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처럼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그 아이가 밉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참 쌤통이다. 꼴 좋다. 그렇게 뭐 하더니 고작 이런 꼴 당하려고 그러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오히려 조롱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자기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면 개인의 원한이냐에 따라서 역시 행동의 방향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앞에서 말했던 그 아이를 깨우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 때문에 이 책에 나오는 스토리대로 되는 것이 더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이제 이른바 마사코의 질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사코의 질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의 패망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이른바 원자폭탄이 터진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일본인들의 정서 중에 우리가 뭐다? 피해자다. 라는 정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피해자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좀 납득이 안 돼.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인들 중에는 피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강하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들의 그 정서, 심리 이런 걸 여러분들이 또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도가 어떤 집에 침입을 한 거야. 그래서 도둑질을 한 거야. 근데 그 집에 뭐 20몇 살 정도 된 청년이 강도가 들어온 사실을 알고 그 빨래 건조대 있지. 빨래 건조대를 잡아가지고 휘두른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강도를 아주 그냥 뭐 작살낸 거야. 그 강도가 거의 식물인간? 뭐 이런 상황에 이르는 거야. 그런데 저기가 체포된 거야. 그 주인집 아들이 체포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 아니 강도를 때려잡으면 오히려 뭘 줘야 되는데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은 주지 못할 망정 왜 벌을 주냐? 그 강도 그놈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때려잡은 건데 뭐가 잘못됐냐? 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왜 법원에서는 그 젊은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지우야? 사람을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때려서 아무 짓도 안 식물인간을 하긴 만든. 강도짓을 했다니까. 강도짓을 했구나. 그럼 어. 나빴네. 왜 그랬지? 뭐요? 민성이는? 강도짓을 했어도 음. 이 사람도 폭행죄를 한 건 마찬가지니까. 승민이는?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얘기해, 승민. 그건 것 같은데 강도짓을 한 게 결과적으로 강도짓 하려면 집에 들어와갖고 물건 갖고 튀어야 되는데 튀다가 중간에 걸려갖고 맞은 거니까 그래서 강도짓은 미수에 그쳤는데 뭐 살인도 미수긴 하지만 어쨌든 뭐랄까 그냥 때려갖고 식물인간 만든 게 더 크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럼 그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민? 음, 저는 정당한 판결을 생각해 아니면 부당한 판결을 생각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왜? 정당하다고 생각해, 정당하다고. 왜? 아니, 강도를 표창장 받을 정도면 그냥 기절시키거나 아니면 잡아갖고 제압을 하거나 이 정도면 되는데 굳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건 좀 선 넘은 정도. 그러면 승민이는 이 마사코의 질문에서 그 할머니의 판단은 정당하겠네? 네? 이 할머니의 판단도 정당하겠네? 자기들이 피해자고 미국이 나쁜 놈들이라고? 가해자라고? 그거였어. 그렇지 않아? 민석이는 어떻게 판단해?
글쎄요. 자, 그 법원의 판결은 이거였어. 자, 강도짓을 한 것은 나쁘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강도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정당방위니까 거기까지. 정당방위. 또는 강도가 만약에 생명의 위협을 가했더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강도가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도 아니었고, 그런데 너무 과잉 폭력을 구사했다. 그래서 이건 정당방위의 범위를 뭐한다? 벗어난다는 어떤 그런 넘어갔다. 논리였거든. 그러니까 강도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강도를 내쫓거나 아니면 뭐 체포하거나 그 정도에 그쳐야지 더 심하게 쳐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 똑같은 논리를 일본과 그 미국에 적용을 한다면, 일본이 물론 전쟁을 일으켜서 나쁜 짓을 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하더라도 뭐야? 수십만 명이 그 사상자를 낸 그런 원자폭탄을 투여한 것은 미국의 그 과잉 대처다. 라는 어떤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 않냐는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음, 기우. 저는 미국이 좀 그래도 과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뭐 그냥 무고한 시민들이잖아요. 그냥 일본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들한테까지 일본의 죗값을 치르게 해야 되는지는 미국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성이는?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게 미국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결이랑 계속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음, 얘네가 자 미국이 얘네한테 원폭을 떨어뜨려서 일본이 많은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인데 사실상 따지자면 그때도 제 생각엔 아마 그때 조선인들 잔뜩 죽어가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조선인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까지 한데요, 저는. 승민이는? 굳이 핵 말고 쓰자면 다른 방법도 쓸 수 있는 건 엄청 많았겠지만 미국이 또 핵폭탄을 어디 보니까 애초에 핵폭탄 만든 거는 독일이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핵폭탄 실험할 때도 필요했고 마침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는 일본이 있었으니 거기다 실험해 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연의 일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지우가 말했던 대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판단에 대해서 미국 측의 주장은, 무고한 시민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가? 일본인들이 이른바 똘똘 뭉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냐? 일본인들이 그 전쟁 물자라든가 이런 거를 됐고, 일본인들이 그런 그 전쟁을 일으킨 정권을 뽑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도 분명히 전쟁에 책임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고한 시민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더라는 얘기죠. 물론 그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쪽에서는, 아니 그 일본의 군부가 전쟁 광들이 그렇게 공포 분위기를 몰아내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전쟁에 반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은 아니었다.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평화를 원했던 사람들도 하지만 온폭에 의해서 희생되었다라는 또 어떤 그런 논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미군 입장에서는 수차례 일본에게 항복을 종용했다, 요구했다. 근데 일본이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일본이 항복한다 했는데, 그럼 그 사이에 미군은 또 많이 희생당해야 된다는 거지.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럼 미군 입장에서는 일단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자기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하더라는 거지. 또 아까 민성이 얘기했듯이 일본이 그동안 저지른 그 폐악질, 조선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 곳곳에서 그 벌인 어떤 그러한 잘못들, 이런 것들을 조속하게 끝내야 될 어떤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들, 뭐 등등 여러 가지 논리들을 바탕으로 그러한 결정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주장하기도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느 한 가지 문제만 갖고 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근거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마사코의 질문 이야기에 보면 이 마사코가 할머니한테 자기 친구 얘기를 해. 200쪽과 201쪽에 친구 유기짱과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친구 유기짱과의 이야기를 삽입한 이유가 뭘까? 그 이야기가 빠져도 사실은 그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근데 200쪽, 201쪽에 자신이 친구 유키짱과의 이야기를 넣은 까닭. 이 작품에서 그 유키짱과의 일화는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왜 작가는 이 손윤자 선생님은 친구 유키짱과의 이야기를 넣은 거야? 마사코의 질문 안에. 음, 승민이 너 마이크 끄고 있니? 누가 읽어볼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누가 잘못했냐? 승민이. 그 당시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보낸 시각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마사코가 어떻게 보자면 일본에 살긴 하지만 그래도 조선인인데 마사코 왜 조선인이냐? 마사코 일본인이야. 잠깐 착각한 것 같은데. 네, 딴 걸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200쪽, 201쪽 친구 유키짱과 있었던 이 일을 얘기한 이유가 뭐냐고. 민성이. 그러니까 약간 누가 먼저 잘못했냐? 응? 그 얘기가 그러니까 왜 나오냐고. 마사코 질문 얘기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원자폭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사코의 음. 질문에서. 음. 근데 이때 마사코가 왜 우리한테 한 포말을 떨어뜨렸냐고 하면서 이게 위문을 풀자 이때 전쟁 중이라면서 이제 누가 전쟁을 물었냐는 말에 계속 할머니는 일본은 피해자란 말만 하니까 이때 정말 잘못한 게 누구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거하고 친구 유키짱 얘기가 무슨 관계냐고. 왜 자꾸 얘기를 빙빙 돌려. 그러니까 친구 유키짱의 이야기는 어. 유키짱이 먼저 약간 먼저 음. 이 원인 제공을 했기에 얘 머리를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아무 의미 없이 여기에 원포를 떨어뜨린 건 아닐 테니까 도대체 왜 떨어뜨렸냐 약간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 같은데. 지우. 유키창이 먼저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를 때린 것처럼 그 일본이 먼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한테 폭탄을 한 거잖아요. 그게 비슷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승민이. 이제 이해가 됐어? 이게 말해. 이게 원자폭탄 투하하는 거하고 같은 거를 살짝 비유해서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유키짱. 마사코가 친구의 머리통을 때렸단 말이에요. 그건 마치 미국이 원폭을 핵폭탄. 투하한 거랑 똑같아. 그러면 유키짱이 마사코가 나를 때렸어. 마사코 폭력적이야. 라고 할 때 마사코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란 얘기야. 마사코는 뭐라고 그래? 네가 먼저, 유키짱 네가 먼저 뭐 했잖아? 잘못했잖아. 그러니 나는 너에게 응징을 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렇다면 이 마사코의 이야기는 결국 미국이 괜히 우리를 때리지 않았을 거다. 원폭을 투하지 않았을 거다. 일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응징한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이건 마사코의 얘기가 아니라 손현자 선생님의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사코 이야기를 좁혀서 마사코가 한 행동은 정당한 거야? 유키짱의 머리를 때린 건 정당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
어, 정당 안 한 것 같은데. 왜? 아니 많이 훔쳐갔다고 해갖고 해서 음, 때렸는데 그 정당방위 인정될 것도 아니고. 음. 아니 그리고 훔쳐간다고 해갖고 때려도 된다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근데 점에서 또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본 정서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일본이 잘못했으니까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이게 일본이다 보니까 우리가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어서 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좀 객관화시켜서 바라본다면 다른 의견도, 다른 평가도 있을 수 있었던 그러한 또 부분을 볼 수 있고, 근데 어려운 것은 일본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뭐해?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런 결정은 우리 입장에서는 통쾌하다.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을 저렇게 철저하게 응징해 주더니 일본 놈들 아주 그냥 저렇게 된통당하다니 정말 통쾌하다. 혼나도 싸다. 이런 감정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런 행동을 취해준 덕분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온폭을 터뜨리는 것들이 상당히 뭐한 일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선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래서 우리가 조선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일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그 일에 대한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들을 봐야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게 원자폭탄이 터진 것에 대해서 원통해한 독립운동가가 있었어. 눈물 흘린 독립, 한탄을 김수 하고. 아 선생님. 승민이. 임군가 아, 아니고 어쨌든 그 맞습니다. 독립 백범 김구쌤 맞습니다. 맞네. 백번 김수 선생님. 왜 백범 김구는 일본의 원자폭탄이 터졌으면 얼씨구나 덜씨구나 춤을 춰서 해야 되는데 왜 춤추지 않고, 민성이. 그 제 기억에는 아마 그 스스로 이루어낸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일이 닥쳐올 것 같다. 그리고 이때 다른 거 이때 약간 독립 준비도 하고 있었고 하니까 되게 일본이 한순간에 패망했다는 사실이 약간 그동안 준비한 게 다 사라지니까 원통하기도 하고, 이게 자기네 힘으로 이루어낸 자주 독립이 아니니까 이게 아마 그 제 기억에 세 번째 소원이 완벽한 자주 독립이요 이런 거였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낸 독립이 아니니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지. 그래서 지금 민성이 말한 대로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지 못한 독립이다 보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그 분단의 빌미가 됐던.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을 패전시켰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조선에까지 점령군으로 들어오고, 소련 역시 일본을 무장해제를 시킨다는 이유로 소련이 먼저 사실 들어왔지. 소련이 북한 지역에 점령군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제주는 곰이 부르고 뭐 돈은 왕서방이 시킨다고 일본과 피 터지게 싸운 건 누군데? 미국인데. 근데 그거를 누가 홀라당 먹으려고? 소련이 홀라당 먹으려고 들어오니까 그걸 뭐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서둘러 미군도 이 남한에 상륙을 한 거야. 그러면서 남북이 이른바 미군 소련 양국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러면서 한국의 자주 독립은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러한 또 이렇게 아픔을 예견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백범 김구세 입장에서는 원자폭탄 투하를 하더라도 좀 며칠 더 늦게 좀 했더라면, 그래서 우리 독립군이 우리나라에 상륙을 하고 우리 독립군이 일본과 맞서 싸워서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뭐 이기고, 그리고 이제 원폭 투하에서 일본이 망하고 뭐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밟았다라면 우리나라가 이른바 독립된 국가로서 분단되지도 않고 잘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역사의 가정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러한 그 부분들에서 안타까움을 또 표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원자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뭐한지, 막강한지, 그래서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완전히 그 잿더미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그 원폭의 후유증에 시달렸는지, 이런 부분들이 동화지만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어서 원자폭탄 핵무기의 어떤 그러한 위험성, 이런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원자폭탄은 지금으로 치면 장난감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원자폭탄은 이것보다 위력이 또 수백 폭탄. 배, 수백 배 더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현재 그런 원자폭탄이 터졌다라면 그 피해는 이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어떤 그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상당히 무서운 두려운. 근데 그런 핵폭탄이 전 세계에 수천 기가 있다. 수천 기가. 그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이 다 터지면 지구를 수십 번 박살내고도 남을 어떤 그런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파멸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거를 갖고 사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인류가 다른 뭐 외계인이 보면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럴 수 있겠지. 승민이 아니, 얘기해줘. 그냥 집에 이런 책 있다고 원자폭탄 관련된. 그래서 읽었을 거 아니야. 네, 읽진 않았어? 읽었어요. 읽어서 얘기를 좀 해줘봐. 더 자세한 우리가 좀 그 알았으면 하는 사실. 원자폭탄이 터지는 원리가 그 핵분열 발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랑 유사한데 음, 원자폭탄 그래서 우라늄이 있고 음, 우라늄 핵이 있고 거기다 중성자를 하나 충돌시키면 우라늄이 두 개로 분열하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나오고 또 음, 거기서 중성자 하나씩이 나오고 또 그거가 원자폭탄 안에 들어있는 다른 우라늄에 부딪혀서 분열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연쇄 반응의 효과 음. 이런 발이 됩니다. 그래. 승민이가 그걸 또 과학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거의 그 기본 원리가 되는 걸 이제 밝혀준 게 누구야?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원자폭탄을 직접 만든 게 아니고, 아인슈타인은 그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장 이론적인 어떤 토대들, 즉, 그 전까지는 질량이 쪼개지지 않는다, 질량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바로 그 질량이 뭘로? 엄청난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해냈고, 그런 걸 바탕으로, 누구야 지금 스미 그 원자폭탄을 직접 만드는 데 관여한 사람이? 오펜하이머요. 오펜하이머라는 어떤 그런 학자에 의해서 원자폭탄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핵 분열, 핵융합, 핵 분열이지. 연쇄 반응 이런 것들이 이른바 전기 만드는 데 사용되면 그게 원자력 발전소인 거고 그것들이 이제 뭐야? 전쟁용으로 쓰이면 핵폭탄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양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그 흙으로 빚은 고양이라는 작품과 그 다음에 남작의 아들이라는 작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흙으로 빚은 고양이라는 작품과 남작의 아들이라는 뭐 스토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공통점을 찾는다라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누가 한번 얘기해 볼까? 자기가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조선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그렇지. 지우가 잘 얘기했습니다. 흙으로 빚은 고향과 남작의 아들 마찬가지인데 남작의 아들은 조선에 사는 친일파의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남작이란 조선인인데 일본인들도 쉽게 도달할 수 없는 남작이라는 아주 높은 벼슬이에요. 높은 지위까지 오른 거예요. 그 얘기는 얼마나 친일 행적을 했으면 그 남작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그 남작의 아들로서 아주 그 부귀 영화를 누린 거예요. 평민 일본인보다 더 잘 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는 그래서 더 일본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뭐야? 실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남작의 아들을 뭐야? 이상한 애라고 취급하는 거지. 제 일본인도 아니면서 지가 더 일본인 같다고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비아냥을 받게 되고 또 나중에 아까 승민인가 누가 얘기했던 그 민성이겠나? 그 일본인 그 여성에게 이 아이가 얻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뭐해? 일본인이 될 수 없구나. 자기는 조선인이구나. 라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마지막에서 벌어지고 역시 그 누구야? 흙으로 빚은 고향에서 그 유리코는 사치코인가?
사치코는 제1 한국인, 제1이라는 건 일본에 있는, 일본에 사느냐 뜻이야. 일본에 사는 한국인, 제1 한국인, 인 어떤 우리가 보통 제1교포라고 그러는데 제1교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자신이 그 조선인인 걸, 한국인인 걸 뭐하고 표 안 날려고 뭐 거기서 자랐으니까 우리 뭐 미국인하고 우리하고야 많이 생김새가 차이 나지만 백인하고 우리는 많이 생김새 차이 나지만 사실 일본인하고 우리는 외모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아. 그래서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이러면 일본인지 한국인지 사실은 구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치코 역시 일본인들에 의해서 거부당했던 어떤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조선인, 한국인인 것들을 깨닫게 되는 어떤 그런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달라진 게 있어. 과거에 우리나라는 아주 뭐였어?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였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한국 사람인 게 뭐야? 자랑스럽지 않아. 부끄러웠어.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왜? 한국이 그나마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나 한국이냐?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름 뭐야? 자랑스러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다는 얘기지. 자, 어쨌든 요 이야기 끝부분, 흙으로 빚은 고향 이야기 끝부분과 아까 남자기 하루의 끝부분에서 어쨌든 그들이 더 이상 내가 일본인임을 거부하고 내가 조선인으로 살겠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행동이 뭐야? 두 이야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흙으로 빚은 고향은 178쪽에 나오고 선생님하고 책이 같을지 모르겠네. 178쪽 어쩌면 이야기 거의 끝부분에 나오고 남자기 아들도 거의 끝부분에 87쪽 거의 끝부분에 역시 나옵니다. 그 공통된 행동이. 남자기 아들 이야기 제일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 쪽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기 아들 제일 마지막 쪽에 이런 부분 나옵니다. 내 이름은 윤강이야. 송윤강. 가지오는 그대로 걸으며 무뚝뚝하게 말했다. 맞니? 자, 요 부분과 똑같은 부분이 있지. 그 뭐야? 그 흙으로 빚은 고향에서도. 김행자 이름을 어, 오늘부터 난 가나이 서치코가 아니야. 내 이름은 김행자이고 난 한국 사람이야. 내 앞에서 조센진이라는 말은 삼가주길 바래.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제 뭐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이름, 한국의 이름, 그동안 일본인의 이름을 불렀는데 한국의 이름을 감추려 했었는데 한국의 이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나는 한국 사람이다, 조선인이다 라는 것들을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남자기 아들 제일 끝부분으로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 문장 승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남자기 아들 제일 마지막 문장. 선생님 책으로는 87쪽인데 여러분 책은 어떤지 모르겠네. 이 책이 개정판이 여러 번 나와가지고 쪽수가 조금 좀 다를 거야. 다를 거라고 보는데. 저희 책 기준 65쪽부터 나가는 남자애들이. 남자기 아들 제일 마지막 쪽. 네. 제일 마지막 쪽, 제일 마지막 문장. 제일 마지막 쪽 제일 마지막 문장이 내 이름은 윤강이야. 송윤강. 가져오는 그대로 걸으며 툭툭하게 말했다. 자, 제일 마지막 시작부터- 문장. 네? 마지막 문장이 비온 뒤에 하늘은 어느새 시즌들이 맑게 개어 있었다. 그게 끝나. 비온 뒤에 하늘은 어느새 씻은 듯이 맑게 개어 있었다. 이거는 진짜 날씨가 그렇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어. 어떤 뜻이야? 감정상 마음에 감정 상태가 어떻다는 거야? 좋아졌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그런 걱정, 근심 우리가 보통 이게 먹구름이 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어느새 쓰듯이 맑게 개어 있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진석이하고 이제 그 가지오 윤광이 어떤 그런 사이가 좋아질 것을 예고하는 나아질 것을 예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우리는 앞으로 사이가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날씨에 빗대어 쓰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흙으로 빚은 고향의 마지막 문장 그 읽어보겠습니다. 민선이. 축축 늘어진 들꽃들이 향내나는 손으로 악수를 청했다. 난 손을 뻗어 등꽃을 어루만졌다. 유리코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나는 숨을 쉬지 않았다. 그런데도 짙은 등꽃 향내가 풍겼다. 그 문장, 요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야? 요 문장이 뜻하는 말은 뭐야?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또 근데 유리코가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싸는 걸 느끼며 이거는 실제로 뭐야? 실제로 유리코가 이 아이 그 누구 행자의 이 누구 같이 누구지 얘 이름이 사치코의 어깨를 감싼 거야. 사치코는 이렇게 등꽃을 만지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럼 이런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미안하다는 그런. 미안하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뭐야? 유리코가 이 아이 그 김행자 김행자 이게 한국인 친구 그 자체로서도 뭐 한다는 거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이라고 애를 차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작가의 어떤 그런 바람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한국인으로서도 진정한 친구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 바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이야기에는 담겨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가가 어쨌든 그 글을 써가면서 그런 문장을 썼을 때 그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일제 침략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역사적인 성격이 강한 동화지만 동화 형식이지만 사실은 뭐 거의 팩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작품이 뭐야? 가장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들이 이 책 중에서 여러 편의 이야기들 중에서 몇몇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이야기가 있는데 비해서 이 중에 특별히 한 마사코의 작품은 질문? 아예 팩트를 다루고 있어. 뭐? 마사코의 질문이요. 마사코의 질문? 물론 마사코의 네. 질문도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지만 뭐 그 할머니하고 그 마사코 이런 거는 설정일 가능성이 크지. 이야기 설정이. 지금 잎새에 이는 바람. 그렇지. 잎새에 있는 바람은 사실은 이거 동화 작가적 상상력이 가미된 동화이기보다는 완전한 그 사실에 기반을 둔 어떤 그런 부분이 크고 이 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잎새에 있는 바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중간중간에 뭐가 나와? 시. 시가 나와. 근데 그 시가 다 뭐야? 실제로 누가 쓴 시야? 윤동주. 윤동주. 윤동주가 쓴 어떤 그러한 시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뭐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시인이기도 한데 그 윤동주가 쓴 어떤 그러한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는
별에는 밤. 별에는 밤? 아니면 서시 들어봤어? 서시. 서시라고? 어디 서시 좀 한번 외워봐. 아는 부분 딱 하나인데. 뭐 죽는 날까지 하늘에 그렇지. 부끄럼 한 점 없기를. 딱 그렇지.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하늘으로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요 별에는 밤으로도 유명한데 요 참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자, 윤동주의 시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성악가가 이렇게 왜 승민 울어? 아니요. 눈에 뭐 들어가서. 난 또 이렇게 우리 승민이 또 이렇게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또 막 또 이렇게 눈물을 쏟는 줄 알고 또 감성보다는 이성적인 역시 승민이구나, 역시 가을 남자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추남이구나 생각을 했지. 데요. 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이 윤동주의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인간 마루타라고 그러는데 이른바 일본이 생체 실험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한국인의 가슴 속에 아픈 애잔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또 윤동주의 여러 시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ipse에 있는 바람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인물,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한 동화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은 우리 일본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고, 사실은 또 일본에게 우리가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가장 치욕적이고 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걸로 꼽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리고 있는 작품이 잠들어라 새야라는 어떤 그런 작품입니다. 잠들어라 새야라는 작품은 특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 위안부. 종군 위안부, 그래서 군대에 끌려가서 여성들이 끌려가지고 그 일본 군인들의 성착취, 성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조선인의 여성들의 어떤 그러한 삶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왔는데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 당해서 또 한 번의 그 상처와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잠들어라 새야에서는 그 어머니가 그 여자를 그 소녀를 끌어안아줘서 이렇게 치유해 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어야 하는 역시 또 그러한 역사적 또 아픔을 또 작품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꽃을 먹는 아이들이라는 작품도 역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꽃을 먹는 아이들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꽃을 먹는 아이들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뭐라 하지? 일본 지진 난 그렇지. 일본에서 이른바 관동 대지진이라고 해서 관동 지방에서 일어난 대지진, 아주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근데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인들의 그 민심이 극도로 악화돼, 흉흉해. 그래서 정부에다 막 불만을 쏟아지니까 정부가 그 불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해소시키기 위해서 엉뚱하게 누구에게? 제일 조선진들이 뭐 우물에 뭐 독약을 탔다는 둥, 폭동을 일으킬 거라는 둥, 약탈을 할 거라는 둥, 그런 그 소문을,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 해서 일본인들이 바로 누구를, 조선인들을 타겟팅해가지고 조선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학살한 어떤 또 이렇게 아주 끔찍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상 그 뭐야 꼭 뭐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그래서 근데 이 꽃을 먹는 아이들의 어떤 그런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조선인들이 많이 당했다, 안타깝다, 아프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좀 이렇게 선생님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과정에서 희생된 게 누구라는 거야? 일본인. 일본인. 어떤 일본인? 글쎄 여기 책 나온 걸로는 글쎄 모르겠네. 조선인들이 희생되었는데 거기서 어떤 일본인도 희생된 거야? 그냥 말을 평범한 잘 시민들? 응? 뭐라고? 지우야? 아니 잠깐만요. 말을 잘 못하는 말더듬이, 이 책에서 이제 말더듬이, 언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조차도 이른바 조선인으로 몰려서 죽게 되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이러한 그 폭력적인 어떤 그런 일들이 결국은 다른 민족에 대한 그런 그 혐오, 폭력 이런 것들이 자기 나라 민족의 그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른바 약자, 힘 약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폭력을 가하는 그 폭력의 어떤 그런 야만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어떤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꽃잎으로 쓴 글자에서는 그 다임쌤님이 아이들에게 그 위반패를 준다는 얘기지. 그 일본인 쌤님이 위반패를 주는 데는 커다랗게 두 가지, 겉으로 드러나는 목적과 속에 감추어진 꿍꿍이 목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목적이 뭐야? 위반패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했던 일본 선생님의 목적은 왜 위반표를 준 거야? 겉으로 승민이. 겉으로 드러나고자 하는 목적은 조선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거를 막고, 지금 조선어 사용을 줄이려는 거고, 어째 한글. 그렇지. 그리고 속에 있는 목적은 서로 아이들이 불신하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야. 그렇지. 승민아 잘 얘기했네. 근데 왜 그럼 아이들끼리 서로 불신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이 선생님은? 약간 그 살짝 실수로라도 조선 말이 튀어나오면은 무조건 입회를 받게 되는데, 입회를 받으면 선생님한테 계속 벌도 계속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계속 심한 벌을 받게 되니까 서로 자기가 안 걸리려고 계속 친구들을 감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친구 관계도 멀어지고 사이도 나빠지고 하면서 서로 불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자 했냐고. 이 선생님은 도대체 왜 무슨 일로? 승민이. 그러니까 그 애들끼리 단체로 뭉쳐서 나중에 커갖고 독립운동 그런 거 벌이면 곤란하니까 애초에 뭉치지 못하게 어릴 때부터 사학을 끊는다?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이건 단지 그 학급의 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 학급의 일이 아니라 그 지배자들이 피지배 계급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그들을 분열시키는 거야. 그들이 단합했을 때는 아까 승리가 말한 대로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힘들고 그들이 단합해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들끼리 뭐하게 함으로써 미워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단결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노림수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당했을 때 과연 그럼 여러분이라면 뻔히 그들의 의도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그런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른바 그 사용자, 회사 사장님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가지고 차별을 막 둬.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은 정규직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정규직 입장에서는 저 비정규직들 저것들이 공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랑 같은 레벨 하려고 한다 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들이 서로 뭐 하더라는 거야? 갈등하고 싸우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정작 더 큰 문제, 그 왜 우리는 월급을 이 정도밖에 못 받나,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은 못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그런 그 노림수에 돌아가면 안 된다.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 가지고 사용자를 상대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당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놓고 서로 이렇게 다툴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 건가? 이렇게 그 선생님이 위반패를 나눠줬을 때, 내가 올리면 내가 맞는데 이 상황에서 과연 나는 다른 애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손현자 선생님이 쓰신 마사코의 질문이라는 동화책을 함께 봤고, 다음 주에는 철학책입니다. 피자보다 맛있는 철학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또 뭐 모든 학문의 어머니가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이 어떤 철학적 사고에 대해서 나름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철학에 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그냥 누구 이렇게 뭐 이렇게 채팅을 열심히 했어? 배고파, 철학이 맛있니? 뭐야 이건 또 찍먹 부먹은 또 왜 나와? 아주 그냥 몰라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우를 빼먹고 한 거야? 지우가 스스로 빠진 거야? 지우권 없네. 지우가 한 거 안 아닐까요? 꼈어요. 지우 모험생이네. 지우야, 딴짓하는 이 어린 것들한테 한마디 해줘. 하지 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네. 아. 안녕히 계세요.